안녕하세요. 평소 다른 이들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많은 위로를 받아온 애청자입니다. 사실 제게도 남들에게 들려주기에 참 어려운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자니 부끄럽고 그렇다고 제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자니 제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풀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40줄을 넘긴 주부예요. 전업주부는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워킹맘이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인데요. 선박 용접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늘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훌륭한 남편이죠. 남편의 벌이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우리는 제법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되게 자상하고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진중한 남자다움에 반해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전 남편에 비해 상당히 활달한 성격이었죠. 연애를 처음 시작한 것도 프로포즈를 먼저 한 것도 바로 저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튕겨볼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지만 곰 같은 이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기엔 제 인내심이 부족했거든요. 하긴 만약 그이의 고백을 기다렸다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고백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남편은 건실한 기술자에다가 토끼 같은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저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남들 이야기일 줄만 알았던 일이 제게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나이에 비해 꾸밀 줄도 아시고 매일 빠지지 않고 수영장에 다니실 정도로 운동도 즐겨 하셨죠.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면서 노년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친정엄마와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는 장애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릴 적 알았던 중이염을 방치하는 바람에 귀를 잘 듣지 못하시고 말씀도 좀 어눌하세요. 없는 형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된 거였죠. 하지만 전 그런 친정엄마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었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무척 마음에 든다며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친구분들이 모인 자리에도 여러 번 데리고 다니시며 자랑을 하셨죠. 저 역시 국이 먹고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서 거부감 없이 시어머니와 잘 어울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지금도 그때의 저를 뜯어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결혼 초부터였습니다. 물은 사다 먹지 말고 결명자를 끓여서 먹어라. 정태는 용접 일을 하니까 늘 눈 건강이 먼저야. 아유, 어머니, 요즘 눈에 좋은 영양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매번 결명자를 끓여 먹어요. 여름에는 금방 쉬기도 하고요. 돈 주고 사 먹는 영양제랑 정성으로 끓이는 차랑 똑같니? 한 번에 넉넉히 끓였다가 식힌 후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상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사소한 일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부가 잔소리가 되고 관심이 간섭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시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장가 보낸 아들이 그렇게 걱정됐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는 며느리가 못 믿어왔을까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불쑥 보내온 메시지에 이상한 것들이 쓰여 있더군요. 입에서 살살 녹는 동파육 만드는 법, 제철 요리 가리비찜 만들기, 청계산 전복 삼계탕 끓이기.
10종류 버섯으로 만드는 버섯 칼국수 끓이는 법, 이런 음식 레시피를 보내시면서 꼭 제가 만든 걸 드시고 싶다는 요구 아닌 요구를 하십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농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길 바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파육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 그런 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법을 보냈지 않니? TV에서 봤는데 정말 맛나게 생겼더구나.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보는 동안 침 넘어가서 죽는 줄 알았지 뭐니. 한번 만들어 봐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건데 얼마나 맛있겠니?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 만들어서 대접해 드렸죠.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면 저러실까 그런 애잔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없는 실력에 애를 써가며 시어머니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음식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고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굳이 음식을 드시러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대접하는 때도 은근히 잦았습니다. 제가 핑계라도 대고 요리 대접을 넘어가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은근히 제 흉을 보며 섭섭함을 토로하시곤 했죠. 아무리 말 수가 없는 남편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보,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에 식사 한번 하자시네. 민물 매운탕이 드시고 싶다시는데. 남편도 그런 말을 겨우 꺼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를 대접하는 일을 꼭꼭 챙겨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하다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신혼 초였기도 했고 힘들게 일을 하는 남편에게 이런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이깟 음식 대접이 뭐가 힘들다고. 요리 실력도 좋아지고 좋지 뭐. 전 그런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던 시아버지도 계셨고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드실 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음식 대접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다는 걸 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방문하신 어머니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한 달간 다닌 병원비 영수증이다. 무릎이 아파서 다녔더니 좀 된다. 부모 병원비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돼야 하지 않겠니? 네.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제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경제권 가지고 있다면서.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들이 꼬박꼬박 생활비 주고 병원비 주고 그랬는데 너랑 결혼하는 바람에 한동안 못 받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생활비랑 병원비는 네가 감당해라.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연금이랑 모아두신 돈 조금 있지 않으세요? 저희도 한참 돈 모으기 바쁜데 이런 걸 책임지라뇨. 죄송한데 한두 번은 도와드릴 수 있어도 매번 이렇게는 못 도와드려요.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고 시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사악한 아줌마로 변하더니 그때부터 한동안 예의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욕을 들어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물론 자식된 도리에서 그런 것도 못 도와주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머님이 제게 청구하신 병원비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실비보험이 없으셨냐고요? 네, 돈이 없어서 가입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과거 병력이 남아 있어서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한 거였어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도 병원을 자주 가셨기 때문에 병원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도수치료, 한약, MRI, 관절주사, 심지어는 보톡스 피부 미용 등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는 것들 이외에 얼굴에 피부 미용 목적으로 병원 다녀온 것도 전부 청구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겁을 할 수밖에요. 이번에
사암침을 잘 놓는다는 한의원을 다니는데 무릎이 한결 낫다. 유명한 가정의학과가 생겼는데 CT 촬영 몇 번 했다. 얘, 내 얼굴 뽀송뽀송하지 않니? 얼굴도 좀 작아진 것 같지? 이번에 보톡스도 맞고 피부 관리도 받았더니 한결 젊어진 기분이야. 앞으로 자주 다녀야겠어. 이렇게 제게 와서 본인 자랑을 하며 뻔뻔하게 영수증을 청구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당할 것 같아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에이, 당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다니신 건데 그거를 못 도와드려? 우리 둘 다 맞벌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줘. 뭐 지금 한 달에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얼만 줄은 알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되는 건데? 우리 부부야. 당신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언제 애 키우고 언제 돈 모을 건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부모님이 힘들게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자식으로서 그런 것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못됐다. 뭐? 당신 어머님만 힘들게 키워주셨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럼 매달 우리 엄마한테도 매달 용돈 드리고 병원비 드리면 되겠네? 그럼 공평하잖아. 당신네 집은 우리 집보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참 당신 이기적이다. 그렇게 남편과 저의 평화로운 가정생활은 시어머니 바로 시모 때문에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시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너희는 맞벌이를 하잖니? 언제까지 애들을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있니? 나도 이제 혼자니까 손자들 보면서 살고 싶구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합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말까지 더듬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다행히 남편도 이건 아니지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직접 나서서 합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친구들하고 하는 개모임에 돈 입금하는 날인데 네가 300만 원만 입금 좀 해라.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네가 운전 좀 해야겠다. 내장산 단풍이 그렇게 곱다더구나. 너도 단풍 구경도 할 겸 차 가지고 넘어오너라. 넌 아직도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니? 네 나이가 몇인데 볼썽사납게 호칭이 그게 뭐니? 어른들 앞에선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시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하실 때마다 제 전화기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적게는 몇십만 원씩 요구하셨고 많게는 300 가까이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늘 제게 직접 전화를 해서 당당히 요구를 하셨죠. 마치 당신의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부족하게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구 쓸 정도로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 친정집에 뭐 하나 보내려고 해도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하거든요. 집 대출을 갚아가며 자식 둘 키우는 집이 얼마나 넘치게 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가 엉덩이에 돈방석이라도 깔고 사는 줄 아는지 시시때때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냉장고부터 옷차림까지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 살림에 흠을 잡으셨고 어디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셨죠. 시어머니의 트집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집안 살림을 남편과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빨래와 음식은 제가, 남편은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있죠. 그걸 또 어떻게 아셨는지 남편에게 집안 살림을 시키지 말라고 핀잔을 주시기 일쑤였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양심도 없니?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와요. 그리고 요샌 집안일 다 나눠서 해요. 안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는 일이랑 바깥에서 찬바람 쐬는 일이랑 똑같아? 남자가 집안일 하면서 부엌에 드나드는 거 보기 안 좋다. 내 말대로 해라. 왜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게 안 된다는 건가요? 안에서 일하면 쉬운 일이고 바깥에서 일하면 무조건 힘든 일인가요? 시어머니의 억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나 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말대답을 한다며 썽을 부립니다. 대체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둥,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반성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든다는 둥,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둥, 갖은 험악한 말로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제게 시어머니에 대한 좋았던 마음이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전 아직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길을 잡으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심술이 더 났을지도 모르죠. 합가를 반대하는 제게 미운 감정이 극에 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괴롭히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론 순순히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죠. 그런 제 마음이 진짜 행동으로 표출되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어머님이라고 표시되는 게 보기도 싫고 너무 짜증이 나 곧바로 그지 같은 시애미라고 저장해버렸죠. 그렇게라도 해놓으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픽 하고 웃음이 터지며 조금은 시원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실수로 제게 전화를 걸고 만 것이었죠. 공교롭게도 제 휴대폰은 시어머니가 바로 볼 수 있는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제가 거지 같은 시애미라고 저장해둔 문구를 시어머니가 바로 목격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극대노한 시어머니는 니년 이럴 줄 알았다면서 평소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딴 식으로 연락처를 저장하겠냐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당연히 애써 끓여놓은 해물탕 밥상은 와장창 엎어졌고 우악스런 소나기로 제 머리 끄덩이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시어머니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세던지 생머리였던 제 머리가 뽀글뽀글 빠마머리가 됐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가발까지도 생각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아픈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성질이 난 시어머니는 막말을 마구 쏟아냈어요.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봤나?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왜 내가 돈 좀 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날 엿먹이는 거냐? 뭐? 거지 같은 시애미? 참 기가 차서 남들 며느리는 매달 용돈 200만 원씩 주고 선물 공세 한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나 당하고 있으니 와, 열불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며 한동안 욕을 이년저년하며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아프지도 않으신지 소리를 꽥꽥 질러가며 나를 몰아세우는데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 순간 뭐 했냐고요? 당신 어서 사과드려. 아무리 그래도 거지 같은 시애미가 뭐냐? 좀 심했어. 역시나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두 모자가 저를 두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데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전 며칠 동안이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여러 생각이 드는지 제 눈치만 보며 아무 말 없이 출퇴근만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야 제가 뭘 해야 할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횡포에도 꾹 참고 견뎠던 이유는 바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작 지키지 못했던 게 있었더군요. 그건 바로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8년 만에 너덜너덜해진 제 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거울에 비친 제 처량한 모습을 보고 그때 다짐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바보같이 살면 안 되겠다. 가정이고 뭐고 내 자신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 절대 남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전 화근이 된 휴대폰부터 꺼냈습니다. 거지 같은 CM이라고 저장해 두었던 연락처 문구를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성격 더러운 년이라고 말입니다. 유치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걸 다시 되돌려줘야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실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초소형 카메라가 많이 있더군요. 화분 쪽에다 아무도 모르게 설치해놓고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그저 장난삼아 저장한 건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에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꾹 참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용서도 빌 겸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사실 제게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도끼를 담은 눈으로 나타나셨죠. 전 일부러 알랑방귀를 뀌어가며 시어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어머니를 거지 같은 CM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저 생각 없이 장난을 친 건데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거듭된 사과에 시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 보였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내 전화기가 어디로 가버렸지? 분명 근처에 있었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저한테 전화 좀 걸어주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다 알겠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거지 같은 CME 사건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옛다 속아주마 라는 얼굴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사랑스러운 어머니, 존경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새롭게 저장된 문구를 보여주며 애교를 부릴 것이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눈으로 본 저장된 연락처는 성격 더러운 년이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얘가 단단히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너 정말 왜 이러니? 네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어? 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혀 깨물고 확 죽어야지.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제가 예상한 그대로 행동했죠. 그때는 제 머리끄덩이를 뜯었지만 이젠 뺨이라도 날릴 듯 손을 번쩍 들면서 제 뺨을 두세 대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맞을 걸 예상했지만 그날따라 제게 묵직하게 날리는데 너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시모의 손을 있는 힘껏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 몸 건들기만 하세요. 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건 손해배상이건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대만 더 때리면 어머니는 제게 아줌마 소리를 듣게 될 거고 또 때리면 감방에 확 쳐넣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깡패처럼 손찌검을 해요. 무식해가지고. 라고 똑같이 큰 소리치고 제가 몰래 숨겨둔 카메라를 보여주며 모든 증거가 여기 있으니 한 번 또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자 시모는 남편에게 다가가더군요. 아이고 정태야,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지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단다. 아이고,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겠니?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자신의 가슴을 쾅쾅 치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남편도 제 행동이 황당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기분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묵은 채증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더군요. 남들은 유치하고 경우가 없다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본가로 돌아갔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화를 풀어주려는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어머니가 당신이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래. 만약 용서를 빌지 않으면 확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잖아. 남편의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담겨 있더군요. 자신의 엄마한테 함부로 군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 제가 용서를 빌어주길 바라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옳았던 걸까요?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인 것에 만족해 하며 남편의 바람대로 시어머니께 다시 용서를 빌어야 했을까요?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게 했던 행동은 선을 넘었다는 건 알고 있지? 매일같이 무리한 요구도 모자라 폭언과 폭행까지 하셨어. 친정엄마 욕도 서슴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이젠 어머니랑 인연을 끊고 살 생각이야. 당신 보고 천륜을 끊으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한다면 깨끗하게 이혼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선택해. 크게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제 태도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이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이는 결국 가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나도 아버지 죽고 웬만하면 당신한테 미안했지만 엄마 편 들어주려고 했는데 갈수록 저러시니 나도 힘이 붙인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 받으신 거 있으시니 엄마 생활비 안 들여도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 당신 더 이상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애들만 신경 써줘. 나도 너무 내 생각만 해서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와도 왕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도를 넘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인정한 것이었죠.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의 교류를 완벽히 끊고 산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가끔 용돈을 보내주고 왕래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까지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정을 선택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지나쳤던 것 같다. 후회한다.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내고 싶구나. 대충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가 옵니다. 물론 아직도 제 휴대폰에는 성격 더러운 년이라는 발신인 이름으로 왔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한 잔 먹고 제게 힘겹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바로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이기도 한데요. 남편은 현재 어머님이 혼자 그렇게 지내시니 우울증도 오신 것 같고 지병인 당뇨가 좀 심해지신 것 같다면서 어머니도 근 2년 동안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좀 흘렀으니 이제 다시 어머니를 받아들이자고 말을 하더군요. 본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친정 엄마는 그래도 집안 어른이니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고 남편도 어머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 저도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긴 해요. 하지만 또 어머니가 제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상식이 벗어난 행동들을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라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으니 시원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항상 편안하시길 바랍니다.